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어저께 밤 9시 반에 미국에서 PC라는 중요한 지표가 나왔어요. 그 지표가 나오면서 기관 투자가들이 확실한 금리 기조에 관한 방향성을 캐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애플을 비롯해서 몇몇 개 미국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대형주들이 이끄는 주식시장의 상승장이 도래를 했죠. 급작스럽게. 근데 계속 하락을 하다가 어저께 밤을 기점으로 해서 근데 이 기조가 과연 언제까지 갈지 여러분들이 이제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게 11월 3일 날이 금리 발표 날이기 때문에 그 전에 불확실성이 증대될 확률도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몸살이는 장세가 올 수도 있다는 거를 절대로 간과하시면 안 되고 지금 막 상승한다고 해서 코인을 지금 사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변수가 분명히 존재를 한다. 그러나 좀 약간 중기적인 어떤 그런 입장에서 설상 0.75%의 금리 인상이 11월 3일 날 발표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기조 자체가 인플레이션 정점이다. 하반기가 11월, 12월 정점이라는 그 스탠스가 전반적인 금융 학자들이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연준도 제롬 팔 연준 의장이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실업률이 상승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디플레이션이 되는 거에 관해서 우려스럽다라는 얘기를 27일 날 발표가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그 말을 그냥 직설적으로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과격한 금리 인상에 관해서 경계할 거다라는 거를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거든요. 어쨌건 그런 게 지금 시장에 반영돼서 이런 장세가 지금 펼쳐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제 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중요한 게 월요일 날부터 지금까지 나온 이 지표들 있잖아요. 이 지표들을 보시면서 어떤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될까? 월요일 날 나왔던 PMI는 우리가 투자하기에 긍정적이게 나온 거죠. 사실은 이게 PMI가 하락을 했으니까 소비자 신뢰지수도 하락을 해서 긍정적이 나왔고 그리고 9월 신규주택 판매지수 수요일 날 나온 거는 중립이었어요. 이것도 나쁜 건 아니죠. 다만 중요한 게 가장 안 좋았던 게 목요일 날 나왔던 GDP. 이거는 오히려 2.6% 성장했다. 10개월 만에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강력한 금리 인상 시사 발언을 할 수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어저께 9시 반 전까지 가상자산 시장이든 주식시장이든 하락이 있었고 사실은 근데 이게 사실 PC가 발표되면서 모든 게 이제 와전되는 형국으로 지금 현재 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어, 원래 예측치하고 부합되게 6.2인가 아마 발표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립이다. 근데 이 지표들로만 봤을 때는 엄청나게 강력한 금리 인상 스텝보다는 조금 몸을 사리는 그런 스탠스의 어떤 금리 발표를 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금리를 내린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너무나도 과격한 금리 인상은 조금 경계하는 어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특히나 11월 8일 날이 아마 중간선거 날일 거예요. 그래서 11월 3일 날이 금리 발표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분명히 무언의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전면 배제하지는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는 일단 거기까지만 하고 바이낸스가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는 18명의 구성원단이 있는데 여기서 4위 자리로 만큼의 올라갔다 포지션이 그래서 5억 달러를 송금을 했대요. 바이낸스와 앨런 머스크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그리고 과연 앨런 머스크는 트윗을 인수하면서 과연 추구하는 바가 무엇일까? 그냥 대중한테 시사하는 발언은 미디어상에 나왔을 때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대중의 인터넷상의 자유를
표현한 것을 구속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플랫폼이 필요하다. 뭐 어떤 이런 식의 발언을 했거든요. 대중을 위한. 근데 과연 그게 대중을 위한 것인지, SNS를 통해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왜 바이낸스는 그 트위터에서 가상자산하고 관련된 지갑에 관여해서 연구 개발을 하는 건지, 예. 곰곰이 한번 하나 둘씩 퍼즐을 맞춰보면 가상자산 시장에 이번에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합병한 건 빅딜이었다. 사실은 긍정적인 빅딜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멈추지 않는 인플레이션이죠. 지금 현재의 상황이.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구조적인 어떤 불합리성이 사실은 더 인플레이션의 상승을 막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유동성에 의해서 만약에 유동성으로만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일어났다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발언했었을 때 이미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꺾였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인플레이션이 멈추지 않는 이유. 일단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도와주고 있다. 네, 3,900억 원 상당의. 그리고 러시아도 엄청나게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진하지 않는다. 참 아이러니하죠. 왜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을까? 자,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 우크라이나 분쟁은 언제까지 이어질까? 우린 이게 종식이 되기를 원하지만 이게 일시적인 봉합 상태로 한동안 이어지고 또 다시 불거지고 이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라는 어떤 이 전 세계 곡창지대 그리고 서방 세력과 비서방 세력의 중간 교착지를 우리나라 따지면 DMZ 같은 비무장지대 같이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설정이 된다면 과연 이것을 통해서 이 지역을 통해서 글로벌리스트들은 과연 무슨 영향을 끼칠까 대중들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 일본은행만 나홀로 초저금리 단기금리는 마이너스 0.1%참 희한해요. 경제성장이 엄청나게 올라가지도 않고 인플레이션도 지금 슬금슬금 올라간다는데 금리는 동결했다. 다른 나라들은 다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려놓고 있죠. 5대 기축통화국들이. 근데 일본만 이렇게 계속한다? 사실은 일본이 금리 동결이 아니라 금리 인상하는 시점이 언제인지가 전 세계 경제가 어디로 흘러갈지에 트리거 포인트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 얘기는 이제 나중에 하고 왜 그런지에 관해서 참 희한하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여러분들도? 인플레로 팍팍한 미국 서민들 맥도날드 방문 늘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강달러다 하면은 미국 사람은 엄청 좋겠다. 미국 내에 인플레이션 없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미국 내도 제가 알기로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지금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힘들다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미국인들이 달러를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지금 뭐 가치가 달러 대비해서 떨어져 있는 나라에서 쇼핑을 하면 그게 오히려 강달러한테는 효자 노릇을 하지만 미국 내 사람들한테 미국 내 어떤 그 소비를 하면 사실 강달러라고 하더라도 사실 인플레이션하고 똑같다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이 달러도 마찬가지로 병자이긴 하지만 그냥 이거를 그냥 은유적으로 표현했을 때 한마디로 이제 병자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나머지 4대 기축통화도 뭐 위에나 엔화 뭐 유로화 뭐 있죠. 파운드화 이 친구들은 완전 그거다. 반신불수.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하여튼 그래서 5대 기축통화는 아주 취약한 어떤 그런 구조적인 형태로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 문제가 수면 아래에 살짝 가라앉아 있긴 한데 어느 순간 아마 그게 슬슬 다시 올라올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푸틴이 잠근 유럽행 가스밸브에 한국 가스요금 급등 날벼락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이게 겨울을 위시한 일시적인 건지 이게 2023년, 2024년, 2025년 매 겨울에도 지속적으로 벌어질 일인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예측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천연가스가 향후에 어떻게 될까요? 천연가스를 대체할 만한 친환경 에너지가 2025년까지, 2026년까지 개발이 될까요? 태양열이 그 정도로 효율적으로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천연가스를 대체할 만큼 되려면 시간이 생각보다 되게 걸릴 확률이 높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되고 유럽이 지금 현재 어떤 형국이냐면 유럽이 가스 저장률이 95%라고 하더라고 이번 겨울. 근데 지금 천연가스가 계속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겨울에 95%의 천연가스 중에 한 7, 80%를 소진해버리면 저장량이 줄어들어요. 물론 겨울에서 멀어지는 건 있지만 어쨌건 이게 2023년, 2024년 이렇게 쭉 가면 문제가 불거질 확률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또 과연 통화 시스템과 과연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그리고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3년임 되면서 독일의 슐츠 총리가 11월 초에 방문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과연 뭐 때문에 방문을 했는지 그것도 한번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고 또 여기 보면 연 9.6% 고금리 채권 나오자마자 판매 사이트 마비된 미국. 미국에서 연 9.6% 고금리 채권을 내보낸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시나요? 전 세계 최대 강국인 나라에서 채권을 판매하는데 9.6%짜리를 판매한대요. 물론 이 채권은 기관 투자가들 대상은 아니에요. 1인당 1만 불이에요. 1인당 1만 불. 제한이 있어요. 우리나라 따지면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서 고금리 있죠. 막 7%짜리 이자 줄 테니까 저축해라. 근데 한 달에 뭐 30만 원짜리 뭐 요런 측면으로 볼 수 있지만 어쨌건 이런 상품을 미국 정부에서 판다는 자체가 참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 연 9.6%의 금리를 준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자, 그리고 코인 시장으로 이제 다시 넘어와서 이제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거는 2.15% 그리고 알트코인만 봤을 때는 3.30%. 그래서 도지코인 우위에 도지코인이 주도하는 알트코인이 지금 현재는 비트코인보다는 조금 앞서 있는 현재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그쵸. 저라면은 안 하겠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냥 코인 시장을 제가 이제 보니까는 그냥 단기적으로 단타 위주로만 그냥 몇십만 원 들고 몇백만 원 들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랑 저랑은 이제 성향이 맞지 않거든요. 제 채널을 이제 장기적으로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그래서 80 몇 원에 들어가서 100 몇 원에 팔았다, 110원에 팔았다. 요 정도만 해도 저는 그냥 만족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나머지 코인은 그냥 그래요. 그래서 어쨌건 11월 3일 날이, 자, 금리 발표기 때문에 이 지금 상승하는 이 현상이 언제까지 갈지, 11월 3일까지 가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몸살이는 경계 심리가 분명히 시장에 펼출이 될 거고, 그것을 통해서 또 단기적인 수익 실현하려는 개인 투자자들이 막 몰렸다가 거기서 이제 피해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저희 이제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건 0.75%가 금리 인상이 발표된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악재가 있긴 하지만 좀 하반기 장세에 관해서 제가 생각하는 뷰는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항상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